안녕하세요. 인생학당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이유를 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문을 쾅 닫지도 않으며 눈물 흘리며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부부 사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같은 집에 있는데, 각자 다른 방에 있고 같은 TV를 보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하루에 있었던 일을 굳이 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까봐 이 나이에 무슨 감정 타령이냐 싶어서 이런 이유들로 마음은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부부는 사실 감정이 거칠었습니다. 말도 날카로웠고 서로에게 실망도 많이 했고 서운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땐 싸울 에너지가 있었고 붙잡을 힘도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견뎌야 할 이유들이 분명했습니다. 아이 문제, 생활비, 집 문제, 부모 부양 문제.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생활로 묶여 있었고 그래서 감정은 자주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야기하자. 그렇게 미뤄진 마음은 정리된 게 아니라 쌓인 채로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떠나고 일에서도 한 발 물러서고 부부 둘만 마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때 많은 부부가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낯설었나? 우리는 대체 무슨 이야기로 하루를 채워왔던 거지? 그동안 대화를 대신하던 아이 이야기, 일 이야기, 바쁜 일정들이 사라지자 둘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남습니다. 이 침묵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큰 불만이 없으니 문제 없다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부부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깁니다. 상대의 표정을 굳이 읽지 않게 되고 기분이 나빠 보여도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며 더 깊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당신은 어때? 당신도 나처럼 불안하진 않아?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은 어느 순간부터 부부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한 가지, 그것은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수십 년을 봐왔다는 이유로 상대를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는 태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말해봤자 변하지 않아. 지금 와서 뭘 새삼스럽게. 이 생각이 쌓이면 부부는 더 이상 서로의 삶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쉽게 불안해지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말로 꺼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의 허전함,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점점 줄어드는 인간관계, 그리고 다가오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 생각들. 이 모든 감정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부 사이에서는 말로 꺼내지 않으면 영영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부부 사이에 꼭 말로 해야 하나.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서로 상처만 될까봐. 이 말들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를 멈춰 세우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조심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고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 감정도 나누지 않게 될 때 부부는 조용히 함께 늙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사는 두 사람이 됩니다. 이 상태가 눈에 띄는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아직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생긴 이 거리감을 어떻게 다시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이유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걸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젊을 때도 쉽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바뀌겠어?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되돌리는 관계가 아니라 다시 들어가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대에게 다시 들어가는 건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대부분 거창한 사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조금씩 벌어집니다. 상대가 말하려다 그만둔 표정, 한숨 뒤에 이어지지 않은 말, 괜찮다는 말에 담긴 미묘한 무게, 이런 신호들을 우리는 너무 오래 별일 아니겠지라며 넘겨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에게 필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멀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해는 한번 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배우자와 오늘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몸도 생각도 두려워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 안 해도 통해요. 괜히 말 꺼내면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서 유지되는 관계는 사실상 이미 멈춰 있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대화는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대화가 없으면 관계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느냐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다시 알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요즘 무슨 생각이 많아 보여? 예전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이런 말은 해결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상대를 다시 대화 안으로 초대하는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고 상대가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도는 상대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아, 아직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 신호 하나가 부부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완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곁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 곁이라는 건 항상 웃고 항상 다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침묵 속에 조금 더 머물러주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현실적인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미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도 요즘 나처럼 외롭진 않을까? 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 질문 애써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질문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부부 사이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늦은 때는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불만이 남아있고 서운함이 남아있고 궁금함이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생학당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해버리는 마음, 그 착각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부부 사이는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서로를 향해 고개를 돌려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학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더 평온하고 더 품격 있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